자, 11번 문제는요.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법률 효과끼를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자, 어떤 원칙이 있어요. 원칙에 A 조치는 부합하지만 B 조치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A 조치 한번 볼게요. 구금된 기간은 이미 저지른 범죄 행위에 상응해야 한다라는 원칙이네요. 그러면 A 조치가 있었을 때 그 법률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저지른 범죄 행위에 맞춰 가지고 구금이 되는 게 부합하는지를 따져야 되는 거죠. 우리 이미 A 조치 봤습니다. A 조치는 뭐라고요? A 조치 2분의 1 시점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남은 형기를 집행을 중단해요. 그럼 석방되는 거예요. 그럼 구금된 기간이 이미 저지른 범죄 행위가 있어가지고 이야기했던 형기 시점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절반이 남은 형기가 이제 면해지는 거예요. 저지른 범죄 행위는 똑같은데 뒤에서 교정 정도를 고려해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한 거예요. 이미 저지른 범죄 행위를 상응해야 한다는 것과 교정 정도를 고려해서 재범 가능성을 판단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패러프레이징을 통해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미 저지른 범죄 행위에 상응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맞춰서 구금이 되어 있어야죠. 구금된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정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뭔가 추가적인 거, 교정 정도 재범 가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A 조치와 부합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또 바로 틀린 선지 2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법률 효과를 비교하는 것. 법률 효과와 하나의 원칙을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법률 효과가 집행을 중단하는 거다. 구금된 기간이 줄어든다. 이미 저지른 범죄에 미치지 못하다는 걸 판단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는 표현, 함축, 이 관계를 꼼꼼하게 끊어서 판단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조치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B조치 한번 볼게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게 대상을 지금 그냥 무작정 읽었지만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결국 법률 효과, 구금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재범 가능성을 평가해서 그 형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네요. B조치는 지금 뭐가 된다고요? 형기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형기 집행 중지고요. 이미 저지른 범죄 행위는 똑같은데 재범 가능성 이거를 고려해가지고 형이 연장되면은 이미 저지른 범죄 행위에 상응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겠죠. A랑 B 둘 다 법률 효과가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있는 그 저지른 범죄 행위보다 거기 따른 구금보다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합하지 않는 틀린 거죠.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뭐를 봐야 된다고요? 법률 효과를 비교하는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완성된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 엄청 길어요. A 조치, B 조치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방금 풀었던 것처럼요. 자, A 조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구금형 선고할 때 재범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거 보면서 아, 법률 효과는 구금형이구나. 구금형이라는 게 내려질 때 재범 가능성을 따지는지를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A로 올라가야죠. 구금형 집행을 받는 거에서 재범 가능성이 따져져가지고 처음에 구금형이 된다? 그리고 그때 뭐 A 조치와 관련이 있다? 그런 내용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범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나오는데 자녀형기 집행 중단하는 조치라는 이 A 조치의 요건에 불과한 거예요. A 조치에 들어갈 때 구금형을 선고할 때 재범 가능성을 보는지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판단 불가 혹은 뭐 A 조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A 조치를 함에 있어가지고 구금형 선고할 때 재범 가능성을 따진다? 아니죠. A는 오히려 2분의 1 시점 기준에 따지는 거니까 틀린 거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됩니다. 적어도 옳은 것은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기억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읽을 필요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보면 되죠. 형사처벌로 범죄자가 구금된 기간 따진 다음에 여기서도 법률 효과를 비교해야죠. 원칙에 A 조치의 그런 법률 효과가 부합하는지를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구금된 기간이 이미 저지른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게 아니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A 조치에도 부합하지 않구나.
이게 틀리구나. 그럼 정답은 굉장히 쉽게 2번 구해지는 겁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저랑 함께 푼 게 이렇게 리트 문제 한 5문제 정도 지금 풀었습니다. 2문제 정도는 지금 제가 이제 4문제 풀었네요. 4문제 풀었습니다. 4문제 풀었고요. 2문제는 4번과 5번 문제는 이렇게 0점 잡기로 보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외를 시켜놨어요. 나중에 이제 계속 학습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볼 겁니다. 그런데 이 4문제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시험장에서 풀어야지만 빠르게 풀리는구나, 정확하게 풀리는구나 라는 감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추리 논증을 꼼꼼하게 복습하는 거는요, 그냥 남의 해설 듣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랑 문장을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그 관계성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논증적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표현 같은 것도 등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정말로 최대한 기출문제에 출제되는 거에 입각해서 여러분들께 관련된 정보와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요, 합격할 만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이 그런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년에 그런 결과를 얻을 거라고